이번에는 사용자 조회 해볼게요. 사용자 조회.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냥 사용자 목록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사용자 한 명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면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전체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그때는 그 get users라는 API를 써서 뿌려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리스트 중에 유저 한 명을 특정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유저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겠죠. 그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요 API, get users API예요. get users.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테스트 코드를 통과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석세스 상황부터, 성공 시나리오부터 해보죠. 지금은 아이디가 1인 유저를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청을 아이디가 1인 유저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있냐면, 아까는 쿼리 문자열을 썼잖아요. 아까는 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이 유저 중에도 식별자, 즉 아이디가 1인 유저만 요청을 한다라는 이런 라우팅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겠죠. 테스트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index.spec.js로 가서, 자, 그동안 구현했던 요거는 덮어놓을게요. get users는 요걸로 마무리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get users 한 다음에 id를 받는 요런 라우트를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얘도 똑같이 테스트 전략을 성공과 실패로 나눴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뭐 복사해도 돼요. 성공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실패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공할 때는 유저 아이디가 1인 유저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냥 유저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할게요.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유저 아이디 1이라는 거는 뭔가 너무 하나만 특정 지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테스트 코드를 짜볼게요. 리퀘스트라는 슈퍼 테스트가 있죠. 리퀘스트. 이름은 리퀘스트라는 변수에 담았지만 실제로는 슈퍼 테스트 모듈이에요, 얘가.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 코드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앱이라는 익스프레스 인스턴스를 넘겨주고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users 한 다음에 아이디를 1인 유저를 요청하는 코드예요.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실수하셨지만 앞에 여기 슬래시 없어주면, 슬래시 안 써주면 이거 테스트가 제대로 안 돌아요. 그래서 요청할 때 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end 함수 할 때 end가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는데 에러 객체와 리스판스를 받아요. 여기서도 여기 아까 가로 없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에러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인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도 이렇게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스판스 바디에 유저 객체가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should have property 해서 프로퍼티는 id가 있고 그 id 값은 1이다 라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사실 이 테스트 코드는 여러 가지로 작성할 수 있어요. 뭐 객체인지 배열인지 체크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네임도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가 1인 유저를 요청했으니까 그 아이디 값이 실제 1인지만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도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놓치신 분이 있는데 실제 이걸로 호출해 줘야 모카가 테스트가 완료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줬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저장하고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다 세 개, 기존에 있던 세 개는 다 성공했는데 하나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걸 보니까 지금 빈 객체가 넘어온 것 같아요. 빈 객체가. 근데 요거는 id라는 프로퍼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아마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신 분은 요 API로 요청하면 not found라는 페이지가 응답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이 경로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았어요. 이 API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건데 그러면 요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도록 다시 한번 코딩 해볼게요. 우선 라우팅을 추가해야겠죠. 추가하려면 지금 여기 get users라고 추가한 데 말고 요 아래다가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get 함수를 이용해서 users 한 다음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id 부분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하고 id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익스프레스 자체가 저 부분은 id라는 변수로 자동으로 그 바인딩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라우트 핸들러에서 저 id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REQ, RES 인자를 받는 함수가 오죠.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id 값을 얻어내야 돼요. id 값을 얻어낸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얻은 id 값으로 users 배열을 조회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를 찾았으면 응답해야겠죠. 응답은 뭐 RES 객체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좀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5분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시도만 해보시고요.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랑 5분 후에 다시 하면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id 값을 얻어내려면 아까는 쿼리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REQ의 쿼리라는 걸로 얻어냈어요. 근데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쿼리 방식이 있고 포스트의 바디 방식이 있는데 세 번째로 파람스라고 있어요. 파람스는 이렇게 실제 URL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 안에 데이터를 넘겨줄 때 파람스라고 해요. 그래서 콜론 해서 id라고 하면 파람스의 id로 그 값이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id 값은 그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들어온 id 값은 이게 문자 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passint로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해 줍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id와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id 값을 얻어왔고요. 그런 다음에 배열을 조회해야 돼요. 배열은 위에다가 여기 정의한 이 users라는 배열이에요. 배열을 조회해 볼까요? 배열은 users에 어레이 함수 중에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는 어레이를 하나씩 계속 돌면서 이 유저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유저 객체의 이 id 값이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id 값과 같은지를 비교해요. 그러면 비교한 것
같은 것들만 반환해서 어레이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찾은 게 첫 번째 인덱스로 들어있겠죠. 그래서 유저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저 배열을 조회해서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를 찾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 유저 객체를 응답해 줘야 되는데 응답하는 때는 리스판스 객체를 써야겠죠. 리스판스 객체 중에 제이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제이슨 함수는 문자열이 아니라 이런 자바스크립트 객체 혹은 배열을 처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가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즉 아이디와 네임을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제이슨 함수를 통해서 넘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 돌리면 마지막에 성공 떨어졌죠. 성공 떨어졌고 유저 객체를 반환했고요. 4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성공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성공에 대해서만 했는데 여전히 API를 만들 때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되게 중요해요. 실패도. 왜냐면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다 이 스펙에 맞게만 요청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 처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실제 개발할 때 개발을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일정을 잘 맞춰서 개발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예외 처리 잘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리밋이라는 파라미터처럼 아이디도 숫자가 아닐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400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고요. 아이디를 숫자로 주긴 줬어요. 주긴 줬는데 찾을 수 없는 유저일 경우, 지금은 1, 2, 3이라는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만약에 4로 요청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로 줘야겠죠.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에러 코드가 404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다시 index.spec으로 가서요. 성공은 닫아놓고요. 이제 실패 부분에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이디가 숫자가 아닐 경우 400을 응답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구현을 하시고요. 구현을 같이 하죠. 이 부분 같이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찾을 수 없는 아이디일 경우 404 응답. 이렇게 썼고요. 이 테스트 코드들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것도 리퀘스트 함수죠. 슈퍼 테스트 모듈이에요. 여기다가 앱을 던져서 get 메소드로 요청을 하죠. 유저스의 아이디가 1, 2, 3이 아니라 1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expect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end 이렇게 만들었고, 404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1, 2, 3까지 있는데 그냥 9라고 할게요. 9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번엔 400이 아니라 404를 응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end는 돈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또 돈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짜서 돌려보면 또 실패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런 경우, 아이디가 숫자가 아닌 경우와 찾을 수 없는 아이디일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아직 안 해놨어요. API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만 돌려볼게요.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실패가 떨어지죠. 나머지는 다 성공했는데 이 부분만 실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혹시 아직 덜 작성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전히 궁금한 거 안 되는 막히는 부분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코드를 계속 따라오지 못하시면 이 이후에도 실습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요거까지 작성한 다음에 제 코드 작성한 거를 GitHub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신 분은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코드를 체크아웃 받아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현하신 분은 요거 보시고 본인이 작성한 코드와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못하신 분은 요 설명을 우선 들으시고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다운받으면 될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러면 요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id가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id가 숫자가 아닐 경우, 즉 파스 인트를 했는데 얘가 nan 값을 받았을 때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아요. 요거일 경우에는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res의 스테이터스가 400이고 end 함수로 응답을 흘려보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리턴을 하지 않으면 이 다음 로직이 또 수행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턴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얘를 실행한 다음에 리턴 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만 성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여기 id가 숫자가 아닐 경우 400 응답, 요거는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404를 응답하는 거예요. id는 숫자로 입력했을 때 찾았는데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겠죠. 요 코드를 좀 가만히 살펴볼게요. 유저스의 필터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저 조건에 맞는, 즉 id가 같은 녀석들만 다 필터링해서 배열로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 하나가 담기게 될 텐데 그 하나에 접근하기 위해서 0이라는 인덱스로 접근을 했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id로 하나도 조회를 못했어요. 테스트에서는 9라는 id가 들어왔기 때문에 9라는 id는 이 유저 배열에 보면 없어요. 따라서 이 필터 함수는 빈 배열을 반환하게 될 거고요. 빈 배열의 0번 인덱스에 접근하게 되면 undefined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저는 undefined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줄에서 이 유저를 찾았냐 찾지 못했냐를 확인하려면 이 유저가 undefined인지 아닌지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짧게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앞에 부정 연산문을 추가하면 이 값이 undefined 혹은 null 뭐 이런 값들 경우에면 반대로 하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들어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404를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리턴하면서 스테이터스 404 한 다음에 end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타임아웃 발생했어요. 타임아웃. 이 경우는 저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네요. 여기 함수 호출인데 함수 호출로 해줘야겠네요. 호출로 해줬고 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렇게 테스트 두 개가 온전히 통과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이 코드는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최대한 짧은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짧은 이름으로 노드라고만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포크를 해도 되지만 그 터미널 여신 다음에 git 클론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방금 제가 작성해서 올린 코드가 다운 받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폴더에. 아마 폴더명은 노드가 될 것 같아요. 네, 노드라는 폴더명으로 다운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따라오기 버거우신 분은 지금까지 했던 코드를 이렇게 클론 해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혹시 이 클론이 잘 안 된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npm 스타트나 npm 테스트 해도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노드 모듈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제가 올린 파일은 소스 코드만 올렸고 필요한 노드 모듈들은 npm i 인스톨 명령으로 다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npm 스타트나 npm 테스트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API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는 API 2개 만들었어요. 유저 목록을 조회하는 API랑 유저 한 명을 조회하는 API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유저를 삭제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스펙을 정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을 경우에 유저 삭제를 성공했을 때는 204를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REST API 설계할 때 뭔가 성공이긴 성공인데 바디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no content를 의미하는 204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204를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뭔가 이 아이디로 삭제할 유저를 요청하는데 이 아이디 값이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또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400으로 응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테스트 코드는 저랑 같이 작성하시죠. 제가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테스트 spec.js 가서 아까 만들었던 이제 get users id 이것도 이렇게 접어놨어요. 접어놨고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엔 get이 아니라 delete고요. delete고 users의 id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id에 해당하는 유저는 삭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얘도 성공 실패로 나눠서 구현을 하죠. 성공할 때는 얘를 하고 실패할 때는 그 아래 테스트 꾸러미를 2개 만들어줘요. 성공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204를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실패할 때는 id가 숫자가 아닐 경우 400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함수 받는 함수를 둘 다 인자로 넣어줘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테스트 코드 스캐폴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저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유저를 삭제하려면 또 슈퍼테스트 즉 리퀘스트 함수를 써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넘겨주고요. 이번엔 get 함수가 아니라 delete 함수로 뭔가 delete 메소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스에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가 우리가 1, 2, 3이 있는데 3번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3번은 그 알파벳 순으로 해서 크리스라는 유저예요. 3번을 삭제하고 얘는 상태 코드만 204인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204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터스가 아니죠. 익스펙트죠. 익스펙트로 하고 end 함수는 돈 함수를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아래 실패 테스트를 짜보죠. 숫자가 3이 아니라 3라는 문자가 갔을 때는 400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pm t로 하면 우리가 예상했듯이 요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맨 아래 보면 요 두 개 딜리트 API에 대한 실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다시 요 테스트 코드 보고 여러분이 딜리트 API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라우팅을 제가 추가해 드렸는데 요 아래다가 뭔가 딜리트 API를 추가하는 로직을 추가해요. 라우팅부터 추가해야겠죠. get 메소드는 ge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딜리트니까 app.delete라는 함수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쭉 만들어주고 패스도 경로도 얘랑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디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우팅 핸들러 함수 안에서 실제 요 users bear를 가지고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를 삭제하는 로직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4 응답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예외가 떨어질 때는 400을 응답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실습을 한 10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네, 한 5분 정도만 해볼게요. 테스트 코드는 안 적으신 분들이 있을 때니까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혹시 테스트 코드가 계속 실패한다거나 아까 GitHub으로 다운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딜리트일 경우 성공일 때는 204를 응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라우팅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포스트로 하신 분도 있는데 포스트로 딜리트 구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REST API 이 스펙에 맞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메소드를 좀 최대한 활용했어요. 그래서 post, get, put, delete 요 4개를 이용해서 API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삭제니까 delete 메소드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유저스의 특정 아이디만 삭제하라는 그런 로직입니다. 아이디 파라미터 가져오는 것은 기존 로직이랑 비슷해요. 아이디는 문자열로 들어올 테니까 parse int로 변환해 줘야겠죠. 스트링을 문자열로요. 파람즈의 아이디 10진수로 넘겨줍니다. 근데 아까 여기 실패일 경우에는 아이디가 숫자가 아닐 경우 400을 응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체크를 하죠. 넘버에 is nan 함수로 아이디 값을 확인해서 이게 nan 즉 숫자가 아니면 바로 리스판스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400으로 하고 end 함수를 호출해요.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테스트 돌려보면 네, 요거 통과했죠. 실패 테스트. 아이디가 숫자가 아닐 경우 400을 응답한다. 나머지가 이제 204를 응답하는 거예요. 즉 삭제를 제대로 했으면 204를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해볼게요. 우선 삭제하려면 필터 함수를 또 써볼게요. 아까 썼던 필터 함수를. 지금 유저스의 필터 함수를 쓰게 되면 유저가 하나씩 여기에 넘어오게 되고 리턴 값을 유저의 아이디랑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그 아이디가 동일하지 않은 것들만 따로 다 추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삭제하는 효과랑 똑같죠.
왜냐하면 같은 것이 아닌 유저 객체들만 다 추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존 유저와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삭제를 구현할 수 있겠죠. 대신에 유저 수는 우리가 상수로 정의했는데 변경되는 값이기 때문이니까 let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성공했으니까 스테이터스를 204로 해서 no content를 의미하는 204로 해서 응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이렇게 성공하게 되죠. 204를 응답한다 라고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PI를 3개 만들었어요. 유저 목록 조회하는 거랑 유저 한 명 조회하는 거, 그리고 유저 한 명을 삭제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어요. 반대로 유저를 추가하는 포스트 API를 만들어 볼게요. 포스트 API는 메소드가 포스트가 되고 경로 패스는 /users가 돼요.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서 유저를 추가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펙을 이것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눴는데요. 성공 같은 경우에는 201 상태 코드라고 했어요. 상태 코드 중에 201이 created를 의미해요. 즉 어떤 자원이 추가됐다라는 의미. 따라서 뭔가 자원 추가를 성공하면 200번보다는 201을 주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상태 코드가 되죠. 그래서 201을 반환한다. 그리고 생성된 유저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보통은 API를 만들 때 유저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저 객체를 새로 만든 거를 반환해주는 이유는 이 API를 사용하는 유저 단에서는 새로 만든 API 객체를 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뭔가 화면에 새로 만든 유저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 유저 목록 화면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유저 객체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런 로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저 객체는 추가 요청했던 그 네임 값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즉 이제 뭐 새로운 유저 이름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네임 키가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성공에 대한 API 스펙이고,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네임 파라미터가 없으면 배드 리퀘스트를 의미하는 400을 응답한다 라고 했고요. 근데 이 다른 API랑 다르게 이 뭔가 추가하는 포스트 API는 중복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거는 어떤 그 리소스 특성에 따라 다른데, 우리 리소스는 휴대폰이 중복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유저 테이블에는 중복 휴대폰 번호는 입력받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중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409를 응답합니다. 이 409는 컨플릭트를 의미해요. 뭔가 충돌이 발생한 거죠. 기존에 있는 리소스랑 중복이다 라고 해서 보통은 409를 응답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딜리트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접어둘게요.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포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 그리고 성공의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또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가 202를 응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한 유저 객체를 응답한다. 객체를 응답한다.
근데 사실 세 번째, 요 입력한 네임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생성된 유저 객체 안에 네임키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고요. 실패일 경우에도 만들어야겠죠. 네임이 없으면 400을 응답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플릿에 대한 테스트도 만들겠습니다. 네임이 중복이면 409를 응답하는. 이전 테스트랑은 좀 비교해서 좀 비교적 크죠? 네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한번 날려보죠. 요청은 리퀘스트 객체로 날려요. 리퀘스트에 앱을 던지고 이번에는 get delete까지 써봤는데 포스트 메소드니까 포스트 함수로 요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는 users로 주고요. 이제 그 다음 좀 다른 게 얘 같은 경우에는 body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돼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썼던 게 리밋 파라미터를 썼어요. 그거는 쿼리 스트링이었고요. 그 다음엔 ID 파라미터를 썼는데 그거는 파람스라는 곳에 붙어 있어요. 세 번째가 body예요. 포스트나 풋을 요청할 때는 body를 많이 씁니다. body는 send라는 함수로 보낼 수 있어요. send라는 함수에 name을 이렇게 붙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유저니까 제가 다니엘이라고 썼어요. 네 번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send 하게 되면 201을 응답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201을 기대하고 바로 end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거 그냥 뭐 다 한 줄로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 윗부분이 요청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이 응답을 검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되지만 생성한 유저 객체를 응답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여기다가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코드에서 리스폰스 body를 통해서 유저 객체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검증하면 되겠죠. should have t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name은 요 값 다니엘이란 값과 똑같다 라고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돈 함수로 종료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요 생성한 유저 객체를 응답한다는 부분은 그냥 요 부분에다가 똑같이 한 번에 써놓을게요. 굳이 얘는 두 번 만들 필요 없이 한 번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성공 테스트에 대해서만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실패를 하겠죠. npm 테스트로 돌리면 오타네요. 여기가 오타 수정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래 부분 보시면 포스트 유저스의 성공 테스트 케이스가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index.js에서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포스트 API이기 때문에
포스트 함수를 써서 라우팅을 추가해야 되겠죠. 즉 app.post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스트 함수도 이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경로명을 적어주고 핸들러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는 리퀘스트에 아까는 뭐 쿼리나 파람수로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body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body.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body는 익스프레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익스프레스는 쿼리 스트링과 파람스만 경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 body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body parser라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body parser.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body 값을 얻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유저 객체를 생성하고 기존 목록에 추가하는 것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API들보다 조금 어려운, 구현하기 조금 더 양이 많은 그런 기능이에요. 저랑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index.js에 라우팅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app.post 해서 유저수로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req와 res 받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인자로 우리가 send 함수를 통해서 body 값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잖아요. name을 키로 갖고 있는 JSON 객체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req의 body의 name을 통해서 방금 입력한 name 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name이라는 곳에 이렇게 넣어 놓죠. 근데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body까지는 지원 안 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설치하려면 미들웨어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들웨어 중에 body를 위한 body parser라는 미들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body parser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터미널에 가서 npm install 한 다음에 body parser 하고 save, 그냥 save 옵션만 줄게요. 아까 save dev는 개발 환경용이고 body parser는 실제 라이브 실서버용이니까 그냥 body parser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body parser를 어떻게 써야 될지 문서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익스프레스 가이드 문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까는 저희 리스판스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여기 이번에는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보면 body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리퀘스트 body. 리퀘스트 body를 보면 이 부분이죠. 설치를 아까 했고 설치한 바디 파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바디 파스는 미들웨어라고 했잖아요. 미들웨어는 use 함수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추가한 부분이 이 두 줄이에요. 이 부분. 그렇게 하면 바디 파서를 쓸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q.body를 통해서 요청 body에 접근할 수 있어요. 요 코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코드로 가서 이 index.js 윗부분에 우리가 설치한 바디 파서를 가져올게요. 바디 파서 한 다음에 바디 파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가져온 바디 파서는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요 중간 어딘가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미들웨어를. 실제 이 라우팅 로직 타기 전에 미들웨어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app.use 한 다음에 아까 그 바디 파스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서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좀 코드가 길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두 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 옵션 그대로 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문서대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어요. app.use 한 다음에 바디 파서 미들웨어에 JSON을 호출했고요. 얘는 JSON 타입으로 바디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 파서의 URL 엔코드라고 있어요. 바디에 JSON 타입으로 데이터가 오지만 영문이 아니라 뭐 띄어쓰기나 특수문자 혹은 한글이 오게 되면 데이터가 제대로 안 와요. 누락돼요. 그래서 엔코드를 뭔가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옵션입니다. 바디 파서에 URL encoded 한 다음에 이렇게 옵션을 줘서 설정을 했어요. 바디를 설정한 김에 아까 누락한 게 있는데 여기 로고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여기 로고. 모르간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로고를 추가했는데 그 모르간 모듈도 미들웨어 형식이니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추가했던 게 있는데 날라갔나 봐요. 이렇게 해서 미들웨어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세 줄. 이렇게 해서 미들웨어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요 포스트 메소드에서는 저 REQ 바디에 접근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디의 네임에 접근해서 네임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내야겠죠. 보시면 유저는 네임과 아이디로 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임과 아이디를 통해서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유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낸 데이터고 사실 아이디는 서버에서 관리해야 될 요소예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아이디 값이 할당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직은 DB가 없으니까 제가 아이디 값만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객체에 now를 호출하면 지금 시각이 초 단위로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아이디로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저를 만드는데 유저는 아이디와 네임으로 이루어진 객체죠. 이렇게 하면 유저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ES6 문법인데 id라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id라는 키를 가진 id 값이 들어가게 돼요. 네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 데이터에 추가를 하는 거죠. 푸시. 새로운 유저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유저 푸시한 다음에 유저 쓰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 추가가 됐으니까 생성됐다라는 의미의 201 상태 코드를 응답해 줘야겠죠. 스테이터스는 201이고요. 그리고 생성된 객체를 응답하기 위해 JSON 함수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생성된 유저를 이렇게 응답해 주는 코드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npmt로 돌려보면 방금 구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201을 응답하고 생성한 유저 객체를 응답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을 통과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실패에 대한 경우가 있을 텐데 아까 실패 코드는 네임 값이 없을 경우에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유저일 경우에는 409를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테스트 코드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index.spec으로 가서 성공 부분은 닫아놓고 실패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보내주고 포스트에 유저스로 보내죠. 근데 이때 네임 값이 없이 그냥 빈 객체를 샌드로 보냅니다. 바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빈 걸로 보내면 400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 포스트 유저에서 빈 바디를 보내면 400을 응답한다 라는 그런 코드. 네임이 중복이면 409를 응답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앨리스랑 백이랑 크리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앨리스라는 유저를 한 번 더 추가하는 요청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 갖다 씁니다. 그래서 샌드 할 때 네임이 앨리스. 요 앨리스는 여기 인덱스 보면 요 앨리스죠. 요 값이 기존에 있는데 중복 테스트를 위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00이 아니라 409가 응답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도 409로 바꾼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죠. 분명 실패할 거예요. 실패가 떨어질 거예요.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돌려보면 네, 이 부분 실패가 떨어지죠. 실패. 그래서 네임이 없으면 400을 응답하고 네임이 중복이면 409를 응답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죠. 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 포스트 부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400 에러와 409 에러를 응답해야 될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네임 값이 없으면 400을 응답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검증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임을 네, 이 부분은 만약에 네임이 없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00을 응답하고 종료하는 걸 추가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방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09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뭔가 여기서 체크하는 로직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것도 유저스 배열에 아까는 필터를 썼는데 이번에도 필터를 쓸게요. 다른 거 쓰지 않고 필터를 써서 유저들을 하나씩 조회를 하는데 유저의 네임과 지금 받은 네임이 같은 녀석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함수 자체는 이름이 같은 유저 객체를 필터링해서 배열 형태로 반환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유저가 있다, 같은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길이가 있는 어떤 배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랭스를 체크하면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found라는 변수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보이도록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found가 있으면 뭔가 중복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ound가 있을 경우에 또 예외를 던지는 거죠. 409를 응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전체 테스트가 다 통과됐죠. 네임이 중복이면 409를 응답한다. 이것까지 다 구현이 됐어요.